쨍그랑 태블릿이 바닥에 부딪혀 박살났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박 회장이 영나의 작업실에 들이닥쳐 꿈의 상징인 태블릿을 박살낸 장면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영나의 독립선언이 박씨 가문을 뒤흔드는 파국으로 시작된 거예요. 박 회장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 딸의 꿈을 짓밟았고 영나는 그 억압에서 벗어나려 처절하게 버텼죠.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진 거예요. 영나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중히 산 액정 태블릿은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가 된 셈이었죠. 박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붙은 웹툰 스케치들을 닥치는 대로 찢어버리고 말았어요. 찢어진 종이들이 낙엽처럼 바닥으로 흩날리는 처참한 광경 그 자체였죠. 화가가 되라고 유학까지 보내놨더니 이런 저질스러운 낙서나 그리려고 집을 나가. 박 회장의 포효는 지하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어요. 지금 박 회장은 딸의 미래보다 가문의 격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자식을 용납하지 못하는 권위적인 모습이었죠. 영나는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찢어진 종이 한 장을 주워든 영나가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똑바로 응시했죠. 낙서 아니에요, 아버지. 제 꿈이고 제 인생이라고요. 박 회장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는 한 발자국 성큼 다가와 영나를 위협적으로 내려다봤죠. 그의 눈에는 딸의 눈물보다 자존심의 상처가 더 크게 보였던 걸까요? 내 엄마 고성이가 너를 박씨 집안 딸로 만들려고 어떻게 살았는데 박씨 가문의 딸이 격도 안 맞는 짓거리를 해? 문제는 영나의 재능이 아니라 박 회장의 낡은 자존심이었어요. 그는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 건 제가 아니에요. 회장님 댁 거실에 장식해둘 예쁜 인형이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안 살아요. 인형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겠다고요. 영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에 정면으로 맞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좁은 작업실 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죠. 철석, 살과 살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지하실에 울렸어요. 영나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꺾였죠. 바닥으로 쓰러진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열기가 순식간에 번졌어요. 이 한 대의 매가 결국 부녀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는 벽이 생긴 셈이었죠. 쾅! 작업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어요. 이지환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영나의 앞을 가로막고 섰죠. 그는 떨고 있는 영나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박 회장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지환은 박 회장의 손목을 강한 힘으로 낚아챘어요. 그의 눈빛은 한겨울 얼음판처럼 차갑고 단단했죠. 그 손 내리시죠. 지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지하실 전체를 울릴 만큼 위협적이었어요. 박 회장은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하며 팔을 빼내려 버둥거렸죠. 지환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박 회장의 손목을 으스러뜨릴 듯 쥐었어요. 지환의 주먹 쥔 손에서 뼈마디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던 거예요. 지금 지환은 자신의 신분을 잊고 오직 한 여자만을 지키려 하고 있었어요. 지환에게 영나는 지켜야 할 피보호자 이상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이놈이 미쳤나? 일개 운전기사 놈이 어디서 감히 박진석의 앞길을 막아. 내 아비 상철이가 이 꼴을 알면 뭐라 하겠냐. 박 회장은 지환의 집안까지 들먹이며 비겁한 모욕을 줬어요. 하지만 지환의 표정에는 흔들림 하나 보이지 않았죠. 아버지는 자식을 때리는 법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영나 씨, 짐 싸세요. 이런 지옥 같은 곳에 당신을 둘 수 없습니다. 지환은 공포에 질린 영나를 자신의 넓은 등 뒤로 완전히 숨겼어요. 그의 단단한 어깨가 영나에게는 유일한 도피처가 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지역 내와 성재 내 두 집안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죠. 지환은 영나의 어깨를 감싸 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지하실을 나갔어요. 박 회장은 홀로 남겨진 방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헛웃음을 터뜨렸죠. 이제부터 진짜 싸움은 여기서 시작이었어요. 당장 저놈들 안 끌어내고 뭐해. 부들부들 서류를 쥔 지역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은호야,
내가 서류상으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 지혁이 은호의 과거 기록을 추적하던 중 고성이가 저지른 충격적인 행정 조작을 발견한 장면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고성이가 숨겨온 가장 추악한 범죄인 사망신고의 실체가 드러나며 폭발했어요. 고성이는 자신의 완벽한 재혼 생활을 위해 친딸의 존재를 법적으로 살해하고 완벽히 은폐하려 했던 거예요. 이지혁의 맘대로 집 대표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지혁은 책상 위에 놓인 누런 서류 봉투를 뚫어지게 노려봤죠. 그 안에는 25년 전 고성희의 이름으로 접수된 이지은 사망신고서가 들어있었어요. 지혁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서류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지금 지혁은 은호가 감당해야 할 진실의 무게 때문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카페 매니저 복장을 한 은호가 들어왔어요. 평소라면 밝게 인사를 건넸을 그녀였지만 지혁의 굳은 표정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은호는 지혁의 책상 위에 놓인 낯선 서류 뭉치로 시선을 옮겼죠. 선배님, 그 서류 뭐예요? 내 과거에 대해서 알아낸 거 있죠? 지혁은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은호의 눈을 피했어요. 그는 비혼주의자로서 누구보다 냉철한 사람이었지만 은호의 상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졌죠. 은호는 지혁의 침묵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바스락,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크게 울렸어요. 은호의 눈동자가 서류에 적힌 글자들을 따라 빠르게 움직였죠. 사망신고, 신고인 고성혜, 그리고 자신의 본명인 이지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지금 은호는 평생 믿어온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은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서류를 쥔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녀는 자신이 서류상으론 이미 25년 전에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죠. 고성이는 친아들 우진을 살리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으면서 친딸은 세상에서 지워버린 것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버려진 사실이 아니라 엄마가 자식을 죽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잔인함이었죠. 은호는 허망한 웃음을 터뜨리며 지혁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늘한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죠. 고성이를 향한 마지막 연민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엄마가 나를 죽여놓고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우진이를 살려달라고 빌어. 은호의 낮은 목소리가 지혁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지혁은 주먹을 꽉 쥐며 고성이를 향한 본격적인 응징을 다짐했죠. 이제부터 진짜 싸움은 여기서 시작이었어요. 엄마가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와장창 식탁 위의 물컵들이 바닥으로 쓸려 내려갔어요. 당장 우리 우진이 어디 숨겼는지 말 안 해. 고성이가 정순이의 식당에 들이닥쳐 아들 우진의 행방을 묻겠다며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었죠. 오늘 갈등은 자식을 도구로 여기는 비정한 생모와 자식을 가슴으로 키운 양모의 정면 충돌로 치달았어요. 고성이는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남의 소중한 일터까지 짓밟으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순이의 쌈밥 식당은 점심 장사를 준비하는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고성이가 소금 봉지를 들고 나타나며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죠. 고성이는 경호원들을 시켜 입구를 막고는 바닥에 소금을 거칠게 뿌려댔던 거예요. 어머, 이 쾌쾌한 냄새 좀 봐. 정순이 씨, 내 딸 은호를 훔쳐갔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고성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좁은 식당 안에 날카롭게 울렸어요.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수저통을 바닥으로 밀어내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죠. 지금 고성희는 은호를 향한 소유욕을 모성애로 포장하며 정순이를 압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편네가 어디서 행행패야? 당신이 엄마야? 은호를 서류상으로 죽여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식당 앞치마를 깍 쥐며 고성희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녀에게 은호는 낳은 정보다 깊은 기른 정으로 키워낸 세상에 하나뿐인 보물이었죠. 문제는 고성희가 저지른 사망신고라는 끔찍한 진실이 이미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고성희가 정순이의 멱살을 잡으려던 찰나 누군가 고성희의 팔목을 낚아챘어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의 지은호가 식당 안으로 매섭게 뛰어들어왔죠. 은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성희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어요.
철썩 고성희의 고개가 옆으로 거칠게 꺾였어요.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당신이 엄마 소리 들을 자격이 단 1%라도 있다고 생각해? 은호의 일갈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상처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지금 은호는 생모를 향한 일말의 기대마저 버리고 오직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어요. 지혁은 은호의 뒤에서 든든하게 버티며 고성희의 경호원들을 매서운 눈빛으로 압도했죠. 고성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붉게 달아오른 뺨을 감싸쥐며 은호를 노려봤어요. 그녀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로 소리를 지르며 다시 은호에게 달려들려 했죠. 내가 미쳤구나. 내가 너를 낳아준 은혜도 모르고. 이 한마디 때문에 식당 안의 분위기는 더욱 파멸적인 최고조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은호는 식탁 위에 있던 물병을 들어 그대로 고성희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죠. 차가운 물이 고성희의 비싼 모피 코트와 얼굴을 적시며 아래로 뚝뚝 흘러내렸어요. 은혜. 당신이 나한테 준 건 은혜가 아니라 저주야. 은호는 사망신고서를 뭉쳐 고성희의 젖은 얼굴에 던지며 처절하게 외쳤어요. 지혁은 은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 추악한 광경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봤죠. 이제부터 진짜 싸움은 여기서 시작이었어요. 죽은 딸이 지옥에서 돌아왔으니 똑똑히 지켜봐. 쿵, 식당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어요.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박 회장이 성재와 영나를 대동하고 아수라장이 된 식당 안으로 들이닥친 장면이었죠. 오늘 갈등은 고성희가 숨겨온 가장 추악한 비밀이 모든 가족 앞에서 발가벗겨지며 폭발했어요. 박 회장은 가문의 명예를 짓밟은 아내의 범죄 앞에 분노를 쏟아내며 파멸의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식당 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 속에 갇혔어요. 바닥에는 고성희가 던진 소금과 은호가 쏟은 물이 뒤섞여 엉망이었죠. 박 회장은 물에 젖은 채 바닥에 주저앉은 고성희를 보고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는 지팡이를 바닥에 거칠게 내리치며 은호와 지혁을 번갈아 노려봤죠. 고성희,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몰골이 이게 뭐야? 박 회장의 고함에 고성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그녀의 화려했던 모피 코트에서는 더러운 물이 뚝뚝 떨어졌죠. 회장님 아니에요. 다 오해예요. 전현이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예요. 고성희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은호를 손가락질했어요. 지금 고성희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딸을 다시 한번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지혁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서며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그는 박 회장의 눈앞에 누런 종이를 펼쳐 보였죠. 그것은 25년 전 고성희의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사망신고서였어요. 회장님, 똑똑히 보십시오. 이 여자는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려고 친딸인 은호를 서류상으로 살해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식당 안을 가득 채울 만큼 단호하고 묵직했죠.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그의 눈동자가 이지은이라는 이름과 사망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 사정없이 흔들렸죠. 문제는 이 서류가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고성희의 살인 증명서라는 사실이었어요. 사망신고. 이지은. 고성희, 당신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박 회장은 배신감에 몸을 부르르 떨며 고성희를 내려다봤어요. 고성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입술만 달싹이며 박 회장의 눈치를 살폈죠. 이때 박성재가 차가운 눈빛으로 고성희에게 다가갔어요. 성재는 어제 우연히 목격했던 은호와 성희의 대치를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죠. 아니요, 가짜 아닙니다. 제가 어제 당신과 은호의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성재의 폭탄 선언에 식당 안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고성희는 성재를 보며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을 쳤죠. 성재야, 내가 오해한 거야. 엄마는 그냥 우진이를 위해서. 성재는 고성희의 가증스러운 변명을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그는 은호의 곁으로 가서 그녀를 보호하듯 섰죠. 우진이 살리려고 은호를 죽였다고요? 당신은 괴물이야.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성재는 자신이 믿어온 어머니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은호는 바닥에 흩어진 사망신고서를 다시 한번 주워들었어요. 그녀는 물에 젖어 엉망이 된 고성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어요.
은호의 눈에서는 분노를 넘어선 처절한 슬픔이 묻어났죠. 고성애 씨, 당신은 이제 나한테 엄마도 인간도 아니야. 당신이 지운 내 이름, 내가 다시 찾을 거야. 은호의 선언은 고성희의 화려했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였어요. 이 한마디 때문에 박 씨 가문의 모든 권위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죠. 박 회장은 고성희를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식당 천장을 울렸죠. 이제부터 진짜 싸움은 여기서 시작이었어요. 이 괴물 같은 여편네. 당장 내 눈앞에서 끌어내지 못할까? 쩍, 박 회장의 지팡이가 식당 바닥을 강하게 내리쳤어요. 내 집안에 이런 괴물을 들이다니 내 손으로 널 치워주마. 박 회장이 사망신고라는 범죄를 저지른 아내 고성희를 가문에서 영구히 제명하는 순간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가식으로 쌓아 올린 화려한 날들이 추악한 진실 앞에 무너져 내리는 파국으로 끝을 맺었어요. 고성희는 끝까지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지만 아들과 딸마저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던 거예요. 박 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던 경호원들이 고성희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바닥을 기며 박 회장의 구두 끝을 붙잡으려던 고성희의 손이 허공에서 맥없이 튕겨나갔죠. 고성희는 쌈장과 물에 젖어 엉망이 된 얼굴로 발버둥을 쳤어요. 나,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나 박진석 회장 부인이야. 고성희의 비명은 식당 밖 길거리까지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박 회장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울부짖었죠. 지금 고성희는 자신이 누려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고성희를 내려다보며 침을 뱉듯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지독한 멸시로 가득 차 있었죠. 당장 이 여자 짐 다 빼서 내던져. 이혼 서류는 내일 법무팀에서 보낼 거다. 감히 내 가문을 이딴 더러운 비밀로 물들여. 박 회장의 선언은 고성희에게 내린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고성희는 이번에는 성재를 향해 기어가며 애원하기 시작했죠. 성재야, 엄마 좀 봐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한 번만 아버님 좀 말려. 박성재는 고성희의 절박한 손길을 피하며 차갑게 뒤로 물러났어요. 그는 더 이상 고성희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죠. 그에게 고성희는 소중한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악마일 뿐이었어요. 문제는 고성희가 저지른 악행이 이제는 그 어떤 눈물로도 씻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영나야, 영나야 너라도 말 좀 해봐. 내가 내 엄마잖아. 고성희는 마지막 희망으로 친딸 영나를 불렀어요. 하지만 영나는 이지환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죠. 영나는 어머니의 추악한 범죄 사실 앞에 환멸을 느끼며 차갑게 외면했던 거예요. 결국 고성희는 경호원들에게 끌려 식당 밖으로 비참하게 쫓겨났어요. 식당 밖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몰려와 그녀의 몰락을 구경하고 있었죠. 사람들의 야유와 비웃음 속에 고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지금 고성희는 자신이 버린 딸 은호가 느꼈을 공포를 똑같이 돌려받고 있었던 거예요. 식당 안에는 폭풍이 지나간 듯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은호는 정순이 양어머니의 품에 안겨 서러운 통곡을 터뜨렸죠. 그녀는 자신이 서류상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세월이 억울해 가슴을 쳤어요. 이지혁은 은호의 등을 다독이며 그녀를 진심으로 위로했죠. 선배님, 저 이제 진짜 제 이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당신 곁에 있어도 될까요? 은호의 떨리는 질문에 지혁은 더욱 강하게 그녀를 안아주었죠. 당연하지. 너는 이제 지은호도 이지은도 아닌 그냥 내 사람이야. 그 누구도 널 서류에서 지울 수 없게 내가 지켜줄게. 지혁의 진심 어린 고백은 상처 입은 은호의 마음을 치유하는 유일한 약이었어요. 박 회장은 멀어져가는 고성희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식당 한복판에 남겨졌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허망한 허공을 올려다봤어요. 이 모든 사건 때문에 박 씨 가문과 이 씨 가문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죠. 박 회장은 서늘한 눈빛을 빛내며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되새겼어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은 여기서 시작이었어요. 사망신고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사람 탈을 쓴 악마랑 살았던 건가? 자식까지 죽은 사람으로 만든 고성희의 만행.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은호의 시원한 복수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